172쪽부터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풀이할 때는 풀이하는데 집중하시고 질문 던지면 바로바로 답해주세요. 알았지? 스피드하게. 알겠죠? 항상 이렇게 뇌가 깨어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 자, 172쪽에 질문 있나요? 아, 상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1048번을 보겠습니다. 자, 1048번은 어떤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2배로 늘려서 만든 원뿔을 A, 높이를 2배로 늘려서 만든 원뿔을 B라고 하자. 그러면 이 어떤 원뿔 있잖아. 어떤 원뿔. 이놈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원뿔은 뭐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애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도연아, 이 원뿔의 요 밑면의 반지름을 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가지고, 수직이 아니지만, 자,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이게 어떤 원뿔이야? 여기 얘가 어떤 원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원뿔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A라는 원뿔은 어떻게 했어? 뭐를? 밑면의 반지름을 2배로 늘렸죠? 그죠? 그러면 A라는 원뿔은 자, 이렇게 돼가지고 높이는 동일한데 밑면이 좀 넓어진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밑면의 반지름을 뭐라 그래야 돼? 2R 이렇게 해야 되겠고, 높이는 그대로 얼마? H, 그치? 이렇게 잡으면 이게 A라는 원뿔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원뿔로 갈게요. B라는 원뿔은 높이를 2배로 늘렸다 그랬지, 그죠? 밑면은 그대로 써야 되겠지? 밑면은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자, 밑면은 그대로 반지름이 R인데, 근데 높이가 2배로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얘 높이는 뭐라 그래야 돼? EH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결국 우리는 요 원뿔과 요 원뿔의 부피를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 얘부터 외웁시다. 얘 원뿔의 부피 어떻게 써야 돼? 3분의 차근차근 해, 차근차근 하나씩. 3분의 1 곱하기, 자, 똑똑하게 좀 말해봐. 2R 파이 제곱이요? 2R 파이 제곱이요? 이게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누굴 제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연아, 반지름이 2R이에요.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돼? 2배를 한다고요? 그죠? 반지름을 제곱을 해야지. 2R을 제곱해야지. 2R을 제곱한 거를 2R 제곱이라고 써요, 안 써요?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괄호를 치던지, 괄호를 이렇게 치든지, 괄호를 안 칠 거면 뭐라고 써야 돼? 방금 말했잖아, 네가. 괄호를 안 칠 거면은 뭐라고 써야 되냐고. 4R 제곱 이렇게 써야지. 파이는 제곱을 시키는 거야, 안 시키는 거야? 안 시키는 거잖아, 그지? 네가 외우고 있는 원의 넓이 공식이 파이 R 제곱 맞나요? 그럼 거기서 여기 R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지금? 이거 여기다가 2R을 넣는 거잖아, 여기다가 2R을. 그치? 그럼 2R만 제곱이 되는 거고 파이는 앞에 붙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제일 깔끔할까? 그렇지, 그게 제일 깔끔해. 4 파이 R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차이점 알겠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그대로니까 그냥 뭐 붙일까, 도연아? H. 자, 그러면 이걸 좀 깔끔하게 이제 써보자. 이제 한 덩어리로 붙여서 쓰면 앞에 분수를 얼마를 써주면 좋아? 그냥 다 합쳐서 쓰자고. 다 나왔잖아, 지금. 3분의 4 파이 R 제곱 H 이렇게 쓰면 되죠? 맞니? 자, 밑에 것도 도현이가 해봐. 그러면 자, 요거는 밑넓이가 뭐예요? 아니, 3분의 1부터 붙이고, 자, 3분의 1 그 다음 뭐라고 쓸까? 파이 R 제곱. 자, 그럼 요거는 깔끔하게 쓰면 어떻게 돼?
3분의 3분의 뭐? 1이요? 뒤에 2 있잖아. 3분의 2 파이 r 제곱 h 이렇게 써야지. 그치? 문제를 풀 때 식을 계속 쓰면서 풀으라고 하는 이유가 식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이거하고 이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자, 그러면 딱 봐도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뭐만 다르냐면 앞에 붙은 분수만 달라요. 그죠? 그지? 자, 근데 요 분수가, 요 A의 앞에 붙어 있는 요 분수가 B의 분수보다 어때, 도연아? 2배만큼 크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A 원뿔이 B 원뿔 부피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물어봤으면 2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고. 그지? 지금은 뭐라 그랬냐면 두 원뿔의 부피의 차가 60파입니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네 둘을? 뺀 거지. 얘에서 얘를 빼면 그게 얼마다? 그게 얼마다? 60파이다.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 뭐예요? 얘에서 얘를 뺄 거예요. 어, 3분의 2 파이 r 제곱 h 이게 뺀 거지. 그치? 이게 는 뭐랑 똑같다고? 60파이랑 똑같아요. 60파이 맞죠? 그러면 이제 답을 찾을 건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이 처음 원뿔의 부피를 구하라 했잖아, 도연아. 이 처음 원뿔의 부피는 식으로 쓰면 뭐예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내가 얻은 이 식을 어떻게만 해주면 얘가 될까, 도연아? 얘에다 2배를 하면 얘가 될까? 얘를 어떻게 해야 얘를 구할 수 있을까? 그쵸? 2로 나눠야죠. 2분의 1을 곱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양변을 어떻게 한다? 2분의 1을 곱한다. 그치? 그러면 좌변이 이게 될 거고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30파이가 되는 거고. 그치? 30파이. 그래서 처음 원뿔의 부피는 3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차근차근 잘 적으면서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지? 요거만 주시면 되잖아. 처음에 요거 그지? 2r 제곱하는 것만. 자, 답은 30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049번으로 가겠습니다. 1049번은 밑면의 반지름이 4고 높이가 10인 원뿔 모양의 아이스크림 가격이 1,500원이래. 이것도 좀 그려볼까요? 밑면의 반지름이 4고 높이가 10이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4고 높이가 10이야. 자, 이렇게 생긴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 모양의 아이스크림은 가격이 1,500원이래요. 1,500원. 자, 근데 밑면의 반지름이 8이 됐어. 8. 밑면의 반지름이 2배로 커졌어요.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8. 높이가 또 15가 됐어요. 자, 이렇게 거대해졌어. 자, 그러면 요거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격은 부피에 정비례해. 그러면 지원아 결국 이 얘기네. 요놈의 부피가 요놈의 부피에 몇 배입니까? 이거지. 그치? 예를 들어 만약에 얘의 부피가 얘의 부피의 3배면 얼마야 이거? 그쵸? 가격도 3배 하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요놈의 부피가 요놈의 부피의 몇 배냐 이것만 보면 되는데 사실 딱 봐도 몇 배인지 보이는 사람도 있을걸? 몇 배일까요 이거? 몇 배 같아? 부피가 몇 배일 것 같아? 몇 배? 6배. 왜 6배야? 아, 구해 보니 6배야? 맞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몇 배인지 안 보이면은 그냥 부피를 구하면 돼요.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부피를 구하면 되고 사실 부피를 구하지 않아도 잘 생각해보면 이게 6배라는 게 보여요. 왜냐면 그렇지. 밑면의 반지름이 2배가 됐지. 근데 밑면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밑면의 넓이는 몇 배가 되죠? 원이잖아. 그치? 원의 넓이 구할 때 파이 얼 제곱하죠. 그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밑면의 넓이는 4배가 되는 거예요. 제곱배만큼.
그래서 밑면이 곱하기 4가 됐는데 높이는 10에서 15가 됐거든. 그러면은 1.5배가 된 거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밑면은 4배가 되고 높이는 1.5배, 2분의 3배가 된 거야.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아 그러면 6배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이게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아 이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헷갈려, 그러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동해처럼 그냥 부피를 구해버리면 돼요. 그쵸? 동해야 이거 부피 얼마 나와? 3분의 160 파이. 그치?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부피 얼마 나와요? 안 구했어요? 320 파이 이렇게 나와요. 그치? 여기다 곱하기 6 해야지 얘잖아. 그치? 6배가 되는구나. 그럼 가격도 6배가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9,000원이 되겠습니다. 9,000원 4번. 부피를 구하셔도 되고 몇 배인지만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 172쪽에 또 질문 없어요? 종이 없어요? 주머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73쪽으로 가서 여기에서는 1056번 한번 볼게요. 1056번은 우리 주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주은아, 이렇게 생긴 애를 회전을 시키면은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요? 원기둥 안에 원뿔이 있어? 그치. 원기둥에서 원뿔을 이렇게 하나 뽑아낸 모양이 되죠. 그쵸? 맞죠? 그러면 얘의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원기둥 부피에서 원뿔의 부피 빼버리면 되지. 그지? 자, 근데 원기둥이면은 요렇게 생길 테니까 자, 원기둥의 부피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기둥의 부피는 뭘까, 주나? 숫자로 불러주세요. 숫자로 불러주세요. 25파이 곱하기 12 그러면 300파이다. 그지? 그리고 원뿔의 부피는 당연히 방금 구한 것의 얼만큼이야? 이걸 계산하는 여기 다시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뿔은 방금 구한 원기둥하고 밑면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지. 그거는 부피 구할 때 뭐만 추가되겠니? 3분의 1만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원기둥의 부피가 300파이였으면 여기 지금 우리가 뽑아낸 이 원뿔의 부피는 당연히 얼마인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3분의 1 곱한 거잖아. 그럼 얼마예요? 100파이인 거야. 100파이. 그치?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라 그래야 돼? 그쵸? 200파이죠? 뽑아낸 거니까. 그치? 맞아요? 원기둥 300파이 중에 100파이에 해당되는 원뿔을 뽑아낸 거잖아? 그래서 뭐야. 미안하다. 그래서 그랬구나. 건널비 구하는 거였구나. 어쩐지 너무 쉽더라. 미안해요. 자, 건널비 구하는 거였네. 자, 건널비를 구하는 거면은 얘기가 완전 다르지. 건널비 구하려면 일단 밑면 하나 있을 거고요. 밑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무슨 몇 개의 면이 있을까? 건널비 구할 때? 3개의 면이 있겠지. 바닥에 있는 요 밑면 하나랑 그 다음에 겉에 그 원기둥의 옆면 있죠. 원기둥의 옆면은 펼치면 뭐지? 직사각형이지. 그치? 그 직사각형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의 건널비 면이 있죠. 뭐가 있어? 원뿔의 옆면에 해당되는, 그치? 꽃갈모자 모양, 그치? 그렇게 3면의 넓이를 합치면 됩니다. 그죠? 자, 제일 쉬운 거부터 요거는 뭐야, 주은아? 그냥 25파이지. 자, 그 다음에 겉에 있는 옆면, 원기둥의 옆면, 걔는 펼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될 거고 그 직사각형의 세로는 12, 가로는 얼마지? 10파이. 그럼 얘의 넓이는 얼마? 120파이.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제 이렇게 뽑아진 원뿔의 옆면만 구하면 되죠. 근데 원뿔의 옆면은 우리가 뭘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하지? 원뿔의 건널비 구할 때 옆면 어떻게 구해요? 이거 모르면 손바닥 맞아야 되는데 이거? 몇 면 맞아야 되는데 이거? 원뿔의 건널비 공식이 뭐예요? 내가 원뿔의 건널비 공식에다 부채꼴 어쩌고저쩌고 그랬어? 이건 정확히 외워야 된다 했잖아. 원뿔의 건널비, 그치?
동해야 보여줘. 파이알 제곱 플러스 파이알의 나와 이렇게. 준아. 원뿔의 건널비가 뭐라고? 파이알 제곱 플러스 파이알의 그 중에 파이 r 제곱은 어디야? 밑면. 파이 r l 이게 어디야? 옆면. 그치?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뽑혀져 나간 이 원뿔의 옆면이 필요한 거니까 파이 r l만 계산하면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뽑아낸 그 옆면 펼치면 이렇게 부채꼴이 될 텐데 이 녀석의 넓이는 파이 r l로 구할 수 있다. 근데 r 자리는 얼마 넣어야 돼 지금? 3을 넣어야 돼? 3, 5를 넣어야 되겠지. l 자리는 뭘 넣어야 돼? 그치, 이거 모선입니다. 모선 13. 그럼 얘 넓이 얼마예요? 65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치? 됐죠? 그러면 끝났네. 자, 이게 원뿔의 옆면, 이게 원기둥의 옆면, 이게 밑면. 이렇게 세 개 다 더하면 되지. 그치? 답이 뭘까요? 답이 뭐야, 주은아? 210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부피를 만약에 물어봤으면 아까처럼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건널비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세 개의 면의 넓이를 합치면 된다. 자, 173쪽에 또 질문 있나요? 173 없나요? 넘길게요. 174쪽으로 가서 1057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시완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거 맞았니, 시완아? 맞았어? 자, 얘를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이 돼요? 맞아요. 그치? 우리가 딱 그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모양 중에 모래시계 모양. 그쵸? 요렇게 돼서 요렇게 얇아지다가 다시 요렇게 두꺼워지는. 그치? 원뿔대, 똑같이 생긴 원뿔대 두 개를 붙여놓은 모양이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축의 양옆으로 도형이 있을 때 도현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전체의 모양을 추측하기가 편하다 그랬죠? 그렇지. 얘를 기준으로 접어버리라 그랬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버리면 요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요런 모양. 요런 모양. 따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생긴 부분 요거를 회전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원뿔대 두 개가 붙어있는 모양 요렇게 되고 그죠? 가운데도 요렇게 되고 여기는 요렇게 된 요런 모양의 입체가 만들어지겠다. 요렇게. 그치? 요렇게. 맞죠? 자, 이렇게 입체 모양을 생각하시고 부피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위아래 똑같이 시원하. 그럼 뭐 하나만 구해가지고 두 배 합시다. 밑에 걸로 하자. 밑에 거. 자, 밑에 있는 원뿔대의 부피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 원뿔대의 부피라는 건 원래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원뿔대의 부피는 큰 원뿔에서 잘려나간 작은 원뿔을 빼는 거라 그랬고 그럼 큰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숫자로 불러주세요. 일단 항상 3분의 1부터 먼저 푸실게. 3분의 1 16 파이 곱하기 10. 자, 빼기 작은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4 아니 지금 그쵸. 파이 중간에도 다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5 그쵸. 자, 그럼 앞에 거는 3분의 160 파이 뒤에 거는 뭐야? 3분의 20 파이 빼면 얼마? 3분의 140 파이. 자, 그런데 이러한 원뿔대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지원이 맞았어? 아니요. 틀렸어? 네. 틀렸는데 왜 멍하고 있어? 잘 써놔야지. 동현이 맞았어? 열심히 써놔. 도현이 이거 맞았니? 1057번? 잘 적어놓으세요. 이 정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 중에서 174쪽에 질문이 있을까요? 1061번이요. 1061번이요. 61번. 자, 1061번은
지름의 길이가 1대 5인 두 구가 있다. 구 A의 겉면을 칠하는데 한 통의 페인트가 필요할 때 구 B의 겉면을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는 몇 통이냐? 이거 당연히 25통이지. 어? 당연히 25통 아니야? 지금 구가 두 개 있는 거잖아. 요만한 구가 있고 요만한 구가 있어. 얘는 예를 들어 얘는 반지름이 1이야. 1이야. 근데 얘는 반지름이 5야.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치 지원아? 근데 지원아 계산 안 해봐도 이놈의 겉넓이랑 이놈의 겉넓이를 비교해야 되지 지금. 겉면을 칠하는데 들어가는 페인트의 양을 보는 거니까. 그죠? 근데 9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4파이 r 제곱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4파이는 똑같은 거고 r 제곱만 다른 거잖아. 근데 요 놈은 r 제곱하면 얼마야? 1이지. 얘는 r 제곱하면 얼마야? 25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의 겉넓이의 몇 배? 25배. 그러니까 요거 칠하는데 페인트가 한 통 들어갔대. 그러면 요거 칠하는 데는 페인트가 25통 들어가는 거죠? 맞죠? 네. 25통.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 이게 만약에 쇠구슬이야. 지름이 5cm짜리 쇠구슬이 하나 있고 지름이 1cm짜리 쇠구슬이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도연아 들어봐. 쇠구슬이야. 내가 이 지름이 5cm짜리 쇠구슬 하나를 녹여가지고 요만한 애들을 만든다면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125개. 이해되나요? 겉넓이는 요놈의 겉넓이가 요놈의 겉넓이의 몇 배였어? 방금 봤지 동이야? 겉넓이는 몇 배야? 뭐라고요? 아니 이 문제가 지금 뭐 물어보는 문제야? 이 문제 자체가 뭐가 몇 배냐고. 그러니까 겉넓이가 몇 배냐고 물어보는 문제지. 그러니까 다시 이 구의 겉넓이의 몇 배야? 25배인 거야. 근데 방금 나는 무엇에 대해 질문을 한 거냐? 얘를 녹여서 얘를 만든다 그랬지. 그거는 겉넓이가 아니라 뭐의 개념일까? 부피의 개념이지. 그치? 부피. 도연아, 겉넓이 공식에는 4파이 r 제곱이 들어가지. 근데 부피 공식엔 뭐가 들어가? 그렇지. r 세제곱이 들어가지. 그 차이인 거야. 그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5배? 그러면 겉넓이가 25배, 부피는 125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요. 지원 이해됐니? 나중에 중2에 올라가면요. 이거 이제 닮음이라는 단원에서 다시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미리 맛보기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74쪽에 또 질문 있나요? 1060번 질문? 네. 이거 그냥 겉넓이 구해가지고 나누기 2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하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야구공을 만든 거잖아. 그럼 요거 하나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으면 야구공 겉넓이의 반 아닌가? 이해돼요? 뭐 어디가 이해가 안 돼, 동해?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천이 이렇게 있는데 천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야구공을 요렇게 덮으면 딱 덮어진대. 그럼 결국은 이 천의 넓이가 이 야구공의 겉넓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천 두 개를 이렇게 꺼내면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넓이가 똑같잖아. 그럼 이 야구공의 겉넓이 구해가지고 그걸 나누기 2 하면 이거 하나의 넓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지금 반지름이 3.6인 거잖아. 반지름이 3.6이니까 자 겉넓이가 뭐냐면 분수로 갈게요. 4파이 얼 제곱인데 얼이 3.6이지 그치? 3.6이면 5분의 18이잖아. 그럼 5분의 18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5분의
324 곱하기 4파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건널비가 지금 이 야구공 하나의 넓이의 건널비의 그러니까 우리 요거 하나의 넓이로 구한 거니까 요거의 넓이는 얘를 어떻게 한 거라고? 나누기 2 한 거라고. 그치? 나누기 2 했어. 그럼 이 나누기 2 하면 얘가 2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의 넓이는 5분의 648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거를 이제 우리가 건널비 지름이 3.48 25구나. 뭔가 이상하더라. 그치? 쏘리 5를 제곱해야 되는데 5를 제곱 안 했다. 그치? 25분의 324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5분의 18을 제곱한 거잖아, 동해야. 그러면 25분의 324가 돼야 되겠지? 그럼 뭐 2분의 1을 제곱하면은 뭔가요? 뭐예요? 4분의 2요? 4분의 1이죠? 제곱이 뭔데? 제곱은 곱하기잖아, 곱하기.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에요? 곱셈 할 때 분모끼리 곱해, 안 곱해? 곱하잖아. 그죠? 당연하죠. 그럼 5분의 18 제곱하면 25분의 324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그죠? 그러면 맞죠? 25분의 648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고 이대로 그냥 분수로 냅둬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소수로 바꾸면 그 답지에 있는 것처럼 25.92 파이 뭐 이렇게 됩니다. 분수로 써도 되고 소수로 써도 되고. 너 175에 질문 없어? 그래. 몇 번인데? 1066번?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175쪽으로 가서 175쪽에 106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 지원이가 해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반구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구 모양의 굿을 3개를 넣었더니 물이 흘러 넘쳤다. 이때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지원아? 그치?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 반구, 어. 그 반구의 부피를 구하고, 거기서 그 반지름 6cm 음. 구 모양 굿을 부피를 3개 더해요. 3개를 더해요? 왜요?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릇의 부피에서 그치? 구슬 3개의 부피를 빼면 답인 거지? 네. 맞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6cm인 반구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릇의 부피부터 써볼게. 그릇의 부피 숫자로 불러줘. 그릇의 부피는 일단 구의 부피 3분의 4 216. 아니 근데 왜 이건 안 붙여? 무조건 쓰면서 붙여. 중간에 알았죠? 네. 중간중간에 빼먹지 말고 그냥 붙여. 자, 3분의 4 파이 하고 얼마라고? 216. 자, 이게 그릇의 부피 아니 이거에다가 어떻게 한 거? 저기에다가 그 1cm. 아니 아직 그릇의 부피가 안 나온 거야, 지원아. 그릇의 부피 구하려면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돼? 2분의 1. 그쵸, 반구니까 2분의 1 해줘야지. 2분의 1 해주면 요렇게 지워져가지고 2 될 테니까 3분의 432 파이 맞나요? 네. 자, 여기에서 구슬의 부피를 뺄 건데 구슬의 부피 주은아, 구슬 하나의 부피가 얼마예요?
뭘 고민하는 거죠? 뭐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구슬이 9 모양이잖아. 반지름이 얼마고? 그럼 부피 뭐예요? 그거지. 3분의 4파이. 근데 그 3분의 4파이짜리 구슬이 몇 개 있다는 거야 지금? 3개. 그럼 여기다 곱하기 3 해가지고 얘에서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지. 그지? 구슬을 넣은 만큼 물이 넘쳤을 거 아니야. 그지? 남아있는 물의 양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구슬 3개의 부피를 빼야죠. 그쵸? 자, 그럼 3분의 432파이에서 빼기, 자, 여기다 세배할 건데 이거는 약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3분의 12파이 이렇게 쓰는 게 낫죠. 그죠? 여기다 곱하기 3 해가지고, 왜냐면 뺄셈 하려면 분모 같아야 되니까. 3분의 420인가? 그죠? 3분의 이게 약분이 되는구나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약분합시다. 자, 그러면은 140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치? 140파이. 그래서 그냥 전체 그릇의 부피에서 구슬의 부피를 빼기만 하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6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주원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주원아, A라는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그릇이 있는데 B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A에다가 붓는데, 그지? 그럼 몇 번을 부어야지 이게 가득 찹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간단히 말하면 A의 부피가 B의 부피의 몇 배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반지름이 같다라고만 말했으니까 우리 자 여기서 요거를 그냥 반지름 얼로 잡읍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뭐죠? 그치?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릇 A의 높이는 밑면의 반지름 길이의 2배 그랬죠. 그럼 요거를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자, 그럼 A의 부피부터 갑시다. A의 부피 어떻게 써야 돼? 뭐라고요? 그죠? 항상 파이가 들어갈 자리에 그냥 넣어줘. 나중에 붙이지 말고. 알았죠? 그거 곱하기. 그렇지. 그럼 뭐라고 쓰면 깔끔해? 파이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2 파이 R 세제곱. 맞죠? 요게 그릇, 요 A 그릇의 부피. 자, B 그릇은 반구니까. 자, 요 9의 부피부터 갈까요? 9의 부피가 뭐예요? 그렇지. 근데 반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딱 봐도 주원아, 얘는 얘 몇 배? 3배. 그치? 그럼 몇 번 퍼 넣으면 꽉 차? 3번. 그치? 요렇게 부피 구해가지고 몇 배인지 보시면, 몇 배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5쪽에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175? 넘어갑니다. 자, 176하고 177을 오늘 너무 힘드니까 다음 시간에 소개할게요. 뒤로 넘어가서 우리 또 통계도 나가봐야 되니까, 혹시 185랑 187에 질문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기본 개념만 알면 되는 거니까 다 맞았겠죠? 자, 넘어갑니다. 188로 갈게요. 188. 자, 188쪽부터 해봅시다. 1035번부터 보면 10명의 통학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다. 통학시간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동해야, 이건 몇 명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아, 이러지 마. 시작부터 뭐 하는 거야? 몇 명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10명이라 써있잖아 문제에. 10명 그치? 그럼 10명의 평균을 구하려면 10명의 통학시간을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나가야 돼요? 10분의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x가 몇이야 동해야? 4지. 그치? 우리는 10명의 통학시간을 다 합치고 싶은 상황이잖아. 근데 10명 중에 5분 걸리는 애가 2명 있는 거고, 그치? 10분, 15분 걸리는 애가 4명 있는 거고, 이런 식이잖아.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러면 분자를? 그러니까 5,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그치? 자, 그래야 이게 10명의 평균을 구하는 식인 거죠. 그냥 이 55, 25, 35 이렇게 더하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럼 이게 더하면 이게 10 더하기 60 더하기 25, 75 더하기 35다. 이게 다 더하면 얼마예요? 190이야? 180. 그럼 180을 10으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18. 그래서 평균은 18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치? 당연히 평균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 지훈이 오케이? 10명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10명의 자료의 합을 구하고 그걸 10으로 나눠야 돼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139번. 자, 요거는 도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A, B, C의 평균이 10이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도현아? 10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지. 그것이 는 얼마다? 이거 10분의야. 3분의지, 3분의.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10이다. 그 다음에 5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지. 그럼 이 5개의 별량의 평균을 식으로 나타내면 뭐야? 5분의 동의야 써라. 7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3. 이게 지금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식에서 무엇의 값을 알 수 있지, 도연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알 수 있지? 얘가 얼마예요? 30이니까 요 자리에다 그냥 30 갖다 넣어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요게 30이라는 얘기는 분자가 총 몇이야? 50, 그치? 50 나누기 5니까 얼마야? 10, 그쵸? 그러면 답도 10이네요, 그치? 간단한 문제. 근데 식으로 나타내봐야 이게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치? 그냥 주먹국으로 풀지 말고 식으로 꼭 표현해서 풀어주세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143번으로 가서 이 문제는 재성인의 반의 1모듬과 2모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의 개수를 조사했다. 1모듬의 중앙값을 A, 2모듬의 중앙값을 B라고 했다. 주은아, 중앙값이 뭐였어? 근데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보고서 얘 중간이네 이렇게 골라도 돼? 순서대로. 그렇지. 작은 것부터 쭉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걸 고르는 거죠. 그럼 요 1모둠에 있는 숫자들을 작은 것부터 한번 불러줄래, 주나? 2, 4, 5, 5, 7, 7, 8, 10, 11, 14. 자, 전체가 몇 개인가요? 10개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걸 고르려면 하나가 골라져? 2개가 골라져? 2개가 골라지지. 이렇게 2개가 골라지지. 자, 그럴 때는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똑같이 7, 7이니까 당연히 얼마겠어? 7이지. 중앙값은 7이고요. 자, 이모듬은 지원이가 한번 불러주세요. 작은 것부터 1, 2, 3, 4, 6, 7, 7, 8, 9, 15. 자, 얘네도 몇 개예요? 10개. 그럼 가운데 있는 거 골라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네, 그치? 그럼 요때 중앙값은 뭐다, 지원아? 그때 중학교 6.5, 그치? 맞죠? 얘네 둘의 평균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게 요게 A고 요게 B인 거니까 답은 뭐야, 지원아? 13.5 이렇게 답으로 쓰면 되겠죠. 이건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190쪽에 1148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는 시연아 최빈값이 나왔네. 최빈값은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온 값, 가장 자주 나온 값인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최빈값은 별량 중에 고르는 거야. 별량. 별량이 뭐였지? 통계단원에서 별량이라는 개념은 그 문제마다 조사한 값이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점수가 별량이지. 그지? 그러면 최빈값을 고를 때 이 밑에 있는 숫자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아니면 위에 있는 숫자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위에 있는 숫자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쵸? 밑에 있는 숫자들은 뭘 의미하냐면 그 점수가 몇 번 나왔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지. 맞죠? 그래서 A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점이 몇 번 나온 거야? 2번. 7점이 X번. 이런 식이지,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같은 횟수로 총을 쏘아 그랬잖아. 그러면은 요거 다 더한 거랑 요거 다 더한 게 어때야지 말이 돼? 이게 같아야지 A 선수, B 선수가 같은 횟수만큼 총을 쏜 거죠. 그쵸? 그럼 얘부터 덧셈을 해보면 얘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이네. 그치? 그럼 요것도 똑같이 20이 나와줘야 정상이잖아. 그러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돼? 3. 그치? X가 3. 자, 그럼 요렇게 놓고 이제 다시 A 선수의 최빈 값을 보자면 얼마다? 그렇지. A 선수가 가장 많이 쏜 점수는 10점이죠. 10점을 7번이나 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A 선수의 최빈 값은 10점인 거고 B 선수의 최빈 값은 몇 점이에요? 9점인 거지. 9점. 맞죠? 네, 그래서 최빈 값은 별량 중에 고르는 거야. 지원이 오케이? 별량 중에 고르는 거. 그래서 A는 10, B는 9가 돼가지고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놓지 않으면 헷갈리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봅니다. 1152번으로 가서 자, 1152번은 다음 자료 중에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의 주제를 지원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지? 한다나요? 땡땡의 땡땡. 분량의 차이? 아, 분량의 크기? 에? 이런 표현 분명히 썼을 텐데. 평균의 허점. 아, 비슷한데? 평균의 함정. 함정, 평균의 함정이라 그러죠. 평균의 함정. 평균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대표값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 어떤 순간이 언제야? 분량 하나가 너무 작거나 그럴 때. 그렇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이라고 하죠. 극단적인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별로 안 좋아. 그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그치?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다면 이 문제 딱 봐도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눈에 확 띄잖아. 이 1000 하나 때문에 평균이 너무 높게 나온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그럴 때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평균의 함정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1155번으로 갈게요. 191쪽에. 자, 4회에 걸친 수학시험 성적이 이렇게 나왔을 때 5회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아야 5회까지의 평균이 90점이 되는가라고 물어봤네. 자, 도현이가 이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시작할 거야?
맞아, 그치, 아주 좋아. 5회 시험 점수를 x점 이렇게 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식을 하나 세우면 되겠죠? 뭐라고 세울까? 5분의 90 플러스 85 플러스 89 플러스 92 플러스 x 하면은 얘가 얼마 됩니다? 90이 됩니다. 맞죠? 이게 가장 좋은 풀입니다. 그쵸? 다섯 번째 시험 점수를 x라고 잡은 다음에 그때까지의 평균을 그 표현하는 식을 하나 세우는 거지. 이게 지금 평균 나타내는 식인 거 알겠니, 주원아? 그쵸. 동의 알겠니? 이게 평균 나타내는 식인 거? 계산만 하면 돼, 이제, 그치? 어떻게 계산할까, 도현아? 이렇게 하면 얼마 돼요, 이거? 450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 거 싹 더하면 되지, 그치? 얼마? 356인가? 356 플러스 x가 450이다. 그럼 x는 몇일까? 94. 답은 5번. 요렇게. 혹시 근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이제 가장 그 정석적인 풀이고 좋은 풀인데 혹시 나는 요거 조금 다르게 풀 수 있는데 이런 사람 있나요? 저도 90 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맞아. 90을 약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숫자에 90을 넣는다. 90이가 넘어가니까 이게 나머지 애들한테 주면 85에 나눠주고 85에 나눠주면 85가 4가 86이 돼가지고 4가 무조건 94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차피 평균이 90이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90에서 남거나 모자란 점수들을 싹 다 모으면 그게 제로가 돼야 돼. 그러니까 90이라는 점수는 평균, 우리가 원하는 평균 90하고 똑같으니까 제로라고 보는 거고요. 85는 어때? 내가 원하는 평균에서 어때? 맞아요. 5점이 모자르잖아.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거야. 얘는 평균, 내가 원하는 평균에서 1점이 모자라잖아.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얘는 어때? 플러스, 그치? 2점이 높지. 내가 원하는 평균보다 2점이 높아. 그러면 여기에 내가 다섯 번째 시험에서 얻은 점수가 플러스 4가 나와줘야 그래야 여기 앞에 나온 것들이 다 합쳐서 얼마가 돼요? 0이 되지. 그래야 내가 원하는 평균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러스 4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원하는 평균보다 4점이 높아야 되는 거야. 94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그치? 네. 가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91쪽은 넘어가고 192로 갈게요. 192에서는 1161번 193까지만 나갈게요. 자, 1161번 아래는 현준이네 반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조사했는데 줄기와 잇그림으로 나타냈네요. 주은아, 이거 줄기와 잇그림 생각나죠? 자, 그럼 이 줄기와 잇그림을 보면서 국어 성적이 80점인 학생이 2명 맞니? 그럼 몇 명이죠? 맞죠? 여기 빵빵 있잖아, 그지? 8빵빵, 그지? 2명 맞아요. 그럼 국어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이 3명이다. 맞죠? 90, 92, 96 이렇게 3명 있으니까 맞고요. 현준이네 반 학생 전체 학생 수는 20명이다. 요 입회 개수를 세보면 되죠? 입 하나가 사람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맞는 말. 국어 성적이 높은 쪽에서 7번째인 학생의 점수는 88점이다. 틀렸지? 높은 데서부터 세보면 7번째면 얘잖아, 그치? 얘는 84점이니까 4번이 틀렸다. 간단한 문제고요. 자, 넘어갑니다. 1166번. 오늘 1166번까지만 풀게요. 193쪽에 1166번. 자, 오른쪽은 K중학교 1학년 1반 학생 40명이 갯벌 체험에서 잡은 조개의 개수를 조사했다. 자, 이거 도수 분포표다. 도수 분포표. 주원이가 한번 해볼게. 일단 이 표를 봤을 때 주원아, 빈칸이 하나 있잖아. 저건 어떻게 채우면 돼? 그렇지. 전체 합계가 지금 40명 돼야 되니까 싹 다 빼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가 9명이니까 이거랑 이 11이랑 합치면 20이잖아, 그치? 20, 그리고 여기가 7명이니까 총 27이네. 그러면 이 빈칸은 얼마겠어? 13. 자, 이렇게 빈칸 13 채우고요. 그
다음에 요 표를 보고 한번 요거 한번 대답해 보자. 이 표에는 주원아 몇 개의 계급이 있어? 그죠? 6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치? 6개의 계급. 동해 보이니? 그러면 동해야 이 표의 계급의 크기는 얼마예요? 얼마요? 너 방금 6이라 했지? 6이라 했잖아. 거짓말하지 말고. 계급의 크기. 이 단원에서 용어의 뜻을 모르면 안 돼. 계급의 크기가 뭐였나 생각해봐. 계급의 크기. 아, 5. 뭐였는데 계급의 크기가? 시원아, 계급의 크기가 뭐야?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게 하나의 구간이죠.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끊어놓은 거잖아. 그럼 계급의 크기는 그 구간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죠? 도현아, 계급의 크기가 뭐라고? 뭐라고요? 안 들려. 뭐라고? 아, 그쵸. 간격. 맞아요. 간격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지원이 이거 대답해봐. 이 표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은? 17점. 정답. 그쵸? 기억나지? 주은아, 이 표에서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계급값은? 그렇지. 맞죠? 계급값이란 그 구간에 딱 한가운데 있는 값이었죠. 맞지? 그 계급을 대표하는 값. 그래서 가운데 있는 값을 고른다. 요 정도 용어 기억하시고. 자, 그럼 주원이가 1번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요. 1번 맞니, 주원아? 1번 맞아요? 아, 맞구나. 그죠? 맞죠, 맞죠?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15개 이상 20개 미만이다. 맞죠? 그죠?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맞아요? 이거는 모르지. 그치?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것만 보고. 그죠? 지금 25부터 30개를 잡은 애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잡은 애가 29개를 잡았는지 뭐 28개를 잡았는지 그 누가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그쵸? 모르는 거니까 옳지 않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맞는 거죠. 찾아보면 되고, 특히 5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번. 잡은 조개 개수가 10번째로 적은 학생이 속한 계급. 이거 어떻게 찾아주나? 아, 여기서 이렇게? 근데 잡은 조개의 개수가 10번째로 적은 학생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조개를 제일 적게 잡은 애들이 요 2명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제일 못 잡은 걸로 1등, 2등 아닌가? 1등, 2등? 우리는 못 잡은 순서대로 10등 찾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1, 2등인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이 몇 등이에요? 3, 4, 5, 6, 7. 그치. 3등부터 7등까지 여기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8등부터 쭉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는 10등은 요 안에 들어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몇 등이냐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급의 도수는 11이다. 맞는 거죠. 이것도 맞는 거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도수 분포표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나가고요. 오늘은 아까 188부터였나? 잠깐만. 숫자 너무 적은데? 너무 많아요. 하나, 둘, 3장밖에 안 돼? 세상 이나에 너무 안 돼요? 한 장 더 나가야겠다. 한 장만 더 나가자. 아. 3장은 좀 너무 적지. 이거 통계 단원인데. 나는 통계는 나는 5장 나간 줄 많아요. 알았네. 근데 뭐가 많아? 오래 걸려요. 네가 풀어 이거. 자, 1171번. 아니. 자, 이동해가 풀어. 자, 1171번. 자, 이거 이제 퍼센트 나왔어요. 퍼센트. 자, 전체 25%. 동해야, 근데 전체가 일단 40명이지. 잘 생각해봐. 40명에 25%.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계산한 거야? 40 곱하기 맞아요. 그쵸? 전체 25%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10명이야 10명. 근데 뭐가 10명이냐면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애가 10명이라는 거야. 그죠? 그럼 60점 이상 70점 미만 여기잖아. 여기 두 번째 계급. 여기가 10명이야. 그러면 여기 나머지 한 칸도 채워지겠네. 그치? 이렇게 다 더한 게 지금 30명. 여기까지 하면 33명. 여기 몇 명이야? 7명이지, 그치? 그럼 문제에서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7이 답이 되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답은 7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퍼센트만 할 줄 알면 되는 거고. 자, 한 문제만 더 풀면 되겠네요. 1176번. 1176번은 도연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 도연아, 이거 이름이 뭔가? 히스토그램.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막대기 하나가 계급 하나잖아. 기억나지? 그러면 계급의 개수가 7개, 7인 거 맞나요? 계급의 개수가 7개다. 막대기가 7개니까.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는 2회다. 맞죠? 계급의 크기가 여기서는 어디예요, 지금? 그지? 이 직사각형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계급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1번 맞는 말. 그 다음에 편의점을 4회 이상 8회 미만 4회 이상 8회 미만 여기잖아. 그치? 여기 이용한 학생이 14명이다 그랬는데 자, 막대기 2개인데 왼쪽 막대기 몇 명이야, 도연아? 5명. 오른쪽 막대기 몇 명이야? 7명. 그럼 합친 몇 명이에요? 12명이지. 그럼 14명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 틀렸네. 그지? 자, 2번 하나 틀렸고요. 전체 학생 수가 40명이다. 이거는 세보면 되지. 첫 번째 막대기가 2명, 두 번째 5, 세 번째 7, 그 다음 몇 명? 9, 그 다음 8, 6, 셋. 그치?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 10명, 그리고 이렇게 하면 12명, 6명. 40명 맞죠? 그죠? 40명 맞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을 4번째로 많이 이용한 학생. 몇 등 찾아라? 4등 찾아라. 높은 쪽에서 4등. 높은 쪽에서 4등은 어느 계급에 있을까? 그렇지. 여기 끝에 있는 요 3명이 1, 2, 3등이잖아? 1, 2, 3등이니까. 자, 여기에 있겠지, 4등은. 그래서 12부터 14 미만 맞죠? 맞는 거고. 편의점을 10회 이상 14회 미만. 그러면 10회 이상 14회 미만. 여기니까 몇 명을 말해도요나? 14명이지. 그 14명이 전체의 22.5%라고 말했지. 계산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요? 전체 중에 14명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이걸 구해보는 거잖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다시 전체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40명 중에 14명 어떻게 써야 돼? 예를 들면 도연이가 뭐 지원이랑 5판 게임 했는데 2판 이겼어. 그럼 너는 몇 퍼센트만큼 이긴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그걸?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야? 40%가 뭐라고요? 뭐에다가? 5랑 2에다가 20을 곱했다? 40%라는 건 2에다가 20을 곱한 거잖아. 그 20은 어디서 나왔어? 응?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말하면 도연아, 너는 100이라는 숫자에다가 몇 분의 몇을 곱해서 40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도연아, 잘 들어.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비율이지.
그러니까 일단 분수가 먼저 떠올라야 돼. 네가 지원이랑 5판에서 2판 이겼어. 그럼 어떤 분수가 떠올라야 돼? 5분의 2가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지금도 어떤 분수가 먼저 떠올라야 될까? 그렇지. 전체 40명 중에 14명. 맞지? 40분의 14라는 분수가 먼저 떠오르고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한다.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요거 2 되고 요거 5 될 거고 다시 이렇게 나누면 7 될 거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35%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22.5%라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이 통계 단원에서 퍼센트가 빠질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퍼센트가 나왔을 경우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숙제는 195까지가 되겠습니다. 188부터 195까지 여기까지가 숙제고요. 그 다음에